이 숫자 한번 보시죠. 200조 원.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삼성전자, 단 하나의 기업이 앞으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 경이로운 숫자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거대한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2026년을 향하는 한국 경제의 심장, 그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심층 분석 보고서에서는요,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함께 정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기술력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문화의 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미래의 기회와 위기, 그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어디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네, 바로 한국 경제의 전통적인 기반이자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죠. 기술, 그리고 중공업 분야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미래를 향한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AI 혁명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는 바로 이 HBM4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 특히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선택을 누가 받느냐를 두고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최전선에 바로 대한민국의 두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 사뭇 달라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엔비디아의 아주 영리한 전략이 보입니다. 바로 공급망을 이원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최고 중에 최고 성능이 필요한 하이엔드 시장과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더 중요한 메인스트림 시장을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원CD램이라는 최신 기술에 4나노 초미세 공정까지 더해서 13GBps라는 압도적인 속도를 무기로 하이엔드 시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쌓아온 끈끈한 파트너십과 이미 검증된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주력 시장을 굳건히 지키는 안정성에 방점을 둔 전략을 펼치고 있죠.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중공업은 지금 해외에서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26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 바로 체코에서 따낸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규모입니다. 이건 그냥 큰 계약 하나를 따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한국형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고 유럽 시장에 굳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의 이 전략을 보면요. 지금 글로벌 지정학의 판도를 얼마나 기민하게 읽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동맹국들의 조선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나오션은 마치 이걸 예측이라도 한 듯 한 발 앞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요. 처음 몇 척은 한국에서 만들고 그 이후엔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고 인력까지 양성해주는 이른바 브릿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파는 걸 넘어서 아예 동맹국의 방위산업 생태계에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인 거죠.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가 더 좋은 뉴스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단단한 산업의 세계에서 아주 유연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문화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 대중음악의 오랜 뿌리죠. 트로트가 어떻게 세대를 아우르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놀라운 현장의 중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는 이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보통 국내용 차트인 빌보드 코리아와 해외 팬덤 중심인 글로벌 K송 차트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요. 임영웅 씨는 이 두 차트에 각각 15곡, 11곡을 동시에 올려놓는 그것도 무려 12주 연속으로 유지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팬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야말로 세대를 초월한 대중이 그의 음악을 일상처럼 소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그냥 앉아서 음악만 듣는 수동적인 소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27만 9천여 표. 이게 바로 가수 전유진 씨를 한 주간 투표 1위로 만든 팬들의 힘입니다.
팬들이 직접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투표하고 순위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순위가 곧 가수의 브랜드 가치가 되는 아주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경제 활동인 셈이죠. 자, 이제 눈에 보이는 음악 차트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금융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디지털 자산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기존 금융 시스템의 판을 뒤엎으려는 거대한 실험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쉽게 들어오지 못했던 가장 큰 장벽, 바로 규제였죠. 그런데 리플이 바로 그 문턱을 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조건부이긴 하지만 은행 인가를 받았다는 건 이제 우리랑 거래하는 건 안전하고 합법적이다라는 신호를 기관들에게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단순히 코인 거래를 편하게 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제 자산들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24시간 거래하는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려는 큰 그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레반 하워드 같은 세계적인 헤지 펀드가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무려 86%나 줄였다는 건 이미 이익을 챙기고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는 엄청난 변동성의 리스크는 누가 다 떠안을까요? 네, 결국 정보와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위험이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반도체, 원전, 문화, 그리고 디지털 금융까지 정말 눈부신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이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우리 안의 문제, 그러니까 국내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압박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밖에서 보는 화려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우리 국내 경제의 현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서울의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은 보란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 같은 곳은 한 달 만에 1.56%나 올랐는데요. 이건 시장이 다른 곳은 몰라도 교육이나 교통 여건이 좋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절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오히려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상징적인 대단지를 보면 평소에 2배가 넘는 10%, 그러니까 거의 1000가구가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곧 끝나니까 그 전에 팔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한쪽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매물이 쌓이는 아주 불안정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들의 부담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0년간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무려 152%나 폭증해서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 살림이 기업이 내는 법인세보다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세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됐다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압박감은 결국 B2, 즉 빚내서 투자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신용도가 800점이 넘는 고신용자들조차 연 10%가 훌쩍 넘는 고금리 카드론에 손을 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들이 쓴 카드론이 1년 새 11%나 늘었다는 건 정상적인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불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국내외 상황을 둘러싼 더 큰 판을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협과 글로벌 시장의 거센 도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무비자 입국이라는 파격적인 당근을 주면서 서방의 공조에 균열을 내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디램 시장에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은 제품을 한국산의 반값에 풀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보겠습니다. 2026년을 향해 가는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빛과 그림자가 뚜렷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나 글로벌 인프라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눈부신 빛이 있는 반면 부동산 불균형과 가계부채, 그리고 거센 외부 도전이라는 짙은 그림자 또한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흔들림 없는 산업 강국일까요? 전 세계를 매료시킨 문화 아이콘일까요? 혹은 이 모든 가능성 앞에서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국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과 선택이 앞으로 10년, 그리고 그 이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